저런 집안 출신이 어딜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식탁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봉투를 꺼내며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남구 테헤랄로 빌딩 3채, 서초구 상가 건물 4채, 모두 제 명의입니다. 순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지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절망적으로 중얼거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5년간 고시원 딸이라 불리며 무시당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과연 그 비밀이 밝혀졌을 때 모든 것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누군가의 인생 같고 어쩌면 내 이야기 같은 이 드라마. 드라마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낡은 다세대 주택가, 이른 아침 6시. 윤미라는 어김없이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합니다. 5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릅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 벌써 15년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지연아, 일어났냐? 미라가 며느리 방 쪽으로 소리칩니다. 곧이어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29살의 지연이 나타납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수수한 차림새지만 깔끔한 모습입니다. 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연의 목소리는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미라는 지연을 훑어보며 말합니다. 오늘 시장 갈 때 무 좀 제대로 골라와. 어제 사온 건 너무 비싸더라. 장사하는 사람이 눈썰미가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라는 계속해서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척들 온다고 했으니까 집 정리 좀 해놔. 특히 거실 바닥 좀 반짝반짝하게 닦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야. 지연은 묵묵히 듣고만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근히 따갑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미라는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 미라야. 응, 오늘 우리 집에 오는 거 맞지? 그런데 말이야. 목소리가 조금 낮아집니다. 우리 며느리 있잖아. 뭐 특별할 건 없어. 그냥 고시원에서 청소 일하던 집 딸이야.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그런 애랑 결혼했는지 몰라. 지연은 계란을 깨뜨리던 손을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곧 다시 요리에 집중합니다. 이런 말들은 이미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에이, 뭘 안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뭐. 착하긴 하지만 좀 답답해. 말도 별로 없고. 미라의 목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지연이 쌀을 씻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늘 고시원 딸로만 불렸습니다. 어머니가 고시원 청소 일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전부는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것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 준호가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여보, 아침 준비해줘서 고마워. 그가 지연의 어깨를 살짝 토닥입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거죠.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미라가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준호야, 오늘 친척들 오니까 늦지 말고 와. 그리고 지연이한테도 말 좀 해둬. 괜한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못한 건 없어. 근데 뭘 안다고 나서서 말을 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아. 미라의 말이 끝나자 지연의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지연은 아침상을 차리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조용히 있자. 괜한 말하지 말자.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합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가 어머니와 아내에게 인사하고 집을 나섭니다. 미라도 시장에 나가려고 준비합니다. 지연아, 집 정리 잘 해놔. 특히 화장실이랑 현관 좀 깨끗이. 네, 어머님. 지연이 대답합니다. 혼자 남은 지연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맞은편 아파트에서는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웃으며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저런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를 시작하며 지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화장대 서랍을 열고 그 안 깊숙이 숨겨둔 봉투를 꺼냅니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살아야 할까? 그녀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이후 지연은 온 집안을 정성스럽게 청소합니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깨끗이 하고 거실 소파 쿠션까지 털어냅니다. 친척들이 올 것을 대비해 정성을 다해 집을 정리합니다. 오후가 되자 미라가 시장에서 돌아옵니다. 어머, 집이 깨끗하네. 그래도 이런 건 잘하네. 칭찬인지 독설인지 애매한 말을 던집니다. 지연은 시어머니를 도와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친척들이 오는 날이라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요리에 집중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고 준호가 퇴근합니다. 친척들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지연아, 옷도 좀 깔끔하게 갈아입어. 미라가 지연에게 말합니다.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단정한 원피스로 갈아입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고 얇게 화장을 합니다. 마음의 준비도 함께 합니다. 오늘도 고시원 딸이라는 말을 들을 각오를 하면서요. 곧이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드디어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미라의 언니인 경숙과 그녀의 딸 수진, 그리고 미라의 시누이인 영희까지 총 3명입니다. 거실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집니다. 어머, 미라야. 오랜만이다. 경숙이 미라를 반갑게 안으며 말합니다. 집이 참 깔끔하네. 역시 며느리가 있으니까 좋겠어.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 지연이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수진이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묘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영희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미라야, 집이 많이 깔끔해졌네. 며느리 손이 참 좋구나. 뭐려?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미라가 겸손한 척하지만 어딘가 자랑스러운 기색이 보입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차와 과일을 준비합니다. 친척들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미라야, 지연이 원래 어떤 집 딸이었지? 경숙의 목소리입니다. 아, 그게. 미라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집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집이죠. 평범하다니. 들어보니까 고시원에서 청소 일하시던 분 딸이라던데? 영희가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지연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차를 우리던 찻주전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에이, 그런 게 뭐 중요해요. 착하기만 하면 되죠. 미라가 대답하지만 목소리에 어색함이 묻어납니다. 수진이 끼어들며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출신이 어디 중요해요.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경숙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도 말이야, 집안 배경이라는 게 있잖아. 교육이나 이런 것들 말이야. 지연은 차를 우리며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대화는 예상했지만 여전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 지연이는 고등학교까지만 나왔거든요. 미라가 말합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대학은 못 갔죠. 아, 그렇구나. 영희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동정 섞인 어조가 느껴집니다. 지연이 차와 과일을 들고 거실로 나갑니다. 차 우렸습니다. 드세요. 고마워, 지연아. 경숙이 웃으며 받습니다. 그런데 지연아, 평소에 뭐하고 지내니? 집안이라고. 가끔 시어머님 가게 일도 도와드려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아, 그렇구나. 젊은 사람이 좀 답답하겠네. 취미나 이런 건 없어? 수진이 묻습니다. 지연이 잠시 망설입니다. 독서 좀 하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요. 독서? 영희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어떤 책 읽어? 경제 관련 서적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 책들 주로 읽어요. 지연의 답변에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부동산 투자? 경숙이 놀란 듯 반복합니다. 그런 어려운 걸 왜 읽어? 미라가 당황한 듯 끼어듭니다. 아, 그냥 심심해서 읽는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하지만 지연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부동산 일을 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부동산 일을? 영희가 관심을 보입니다. 중개업 하셨나? 아니요. 투자를 하셨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더 확실해집니다. 미라가 서둘러 화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 과일 좀 드세요. 오늘 시장에서 좋은 거 골라왔어요. 하지만 친척들의 관심은 여전히 지연에게 쏠려 있습니다. 투자라니 신기하네. 어떤 투자를 하셨는데? 경숙이 더 자세히 묻습니다. 지연이 잠시 망설인 후 대답합니다. 주로 부동산 투자요. 아파트나 상가 같은. 아, 그렇구나.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지연이도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겠네? 네, 조금.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이때 준호가 거실로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고모님, 이모님들. 그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어머, 준호야. 정말 많이 컸네. 경숙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더 든든해 보이는구나. 지연이 덕분이죠. 준호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영희가 준호에게 말합니다. 준호야, 너 참 복받았다. 지연이가 집안일도 잘하고 착하니까. 네,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요. 준호가 대답합니다. 미라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합니다. 자, 저녁 준비할게요.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게 있거든요. 아, 그럼 우리도 도와줄게. 경숙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지연이랑 제가 하면 돼요. 미라가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지연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미라도 따라옵니다. 부엌에서 미라가 지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연아, 괜한 말 너무 많이 하지 마.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 무슨 오해요? 지연이 묻습니다. 부동산 투자 어쩌고 하는 말. 괜히 허풍 떠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 미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글퍼집니다. 거실에서는 친척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미라야, 지연이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영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미라가 부엌에서 잠시 손을 멈춥니다. 지연도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지연이 키우셨어요. 준호가 대신 대답합니다. 그렇구나. 참 고생 많으셨겠네. 경숙이 동정의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셔? 수진이 묻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집니다. 아, 그렇구나. 지연이 참 힘들었겠네. 영희가 안타까운 듯 말합니다. 지연의 눈가에 슬픔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면 여전히 가슴이 아픕니다. 미라가 지연을 보며 말합니다. 자, 슬픈 얘기는 그만하고 저녁 준비나 하자. 지연은 묵묵히 요리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머니가 남긴 말들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녁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거실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런 집안 출신이 어딜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목소리가 작지만 부엌까지 들립니다. 지연의 손이 멈춥니다. 접시를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립니다. 그래도 착하니까 다행이지. 경숙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도 참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저녁상이 차려지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지연이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합니다. 잡채, 불고기, 각종 나물과 김치,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정성스럽게 차린 한 상입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인다. 지연이가 다 만든 거야? 경숙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네, 시어머님이랑 같이 준비했어요. 지연이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손맛이 정말 좋겠네. 우리 수진이도 이렇게 요리 잘했으면 좋겠는데. 경숙이 딸을 바라보며 웃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흘겨보며 말합니다. 엄마, 요즘은 다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시대예요.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해 먹어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렇더라고. 영희가 맞장구 칩니다. 그런데 지연이는 참 전통적이네. 좋은 거야. 미라가 자랑스러운 듯 말합니다. 우리 지연이는 살림솜씨가 참 좋아요. 빨래도 잘하고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지연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듣고만 있습니다. 칭찬인지 품평인지 애매한 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연아, 영희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합니다. 결혼한 지 벌써 몇 년 됐지? 아기 계획은 없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연이 당황합니다. 아, 그게 아직. 지연이가 좀 늦은 편이긴 해요. 미라가 끼어들며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아기 갖는 걸 미루고. 준호가 아내를 감싸며 말합니다. 저희가 아직 여유가 없어서요. 조금 더 안정되면. 뭔 여유가 없어? 젊을 때 낳아야지. 경숙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나중에 늦으면 후회해. 지연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는 느낌입니다. 아기는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계획을 세워야지. 영희가 핀잔을 줍니다. 미라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빨리 손자 얼굴이나 보고 싶은데. 지연은 젓가락을 꽉 쥐고 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서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경숙이 다시 입을 엽니다. 지연이 어머니가 부동산 투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많이 남겨주셨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됩니다. 지연이 망설이며 대답합니다. 그냥 조금이라고 해도 요즘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싸잖아. 서울에 집이라도 하나 있어? 영희가 관심 있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미라가 서둘러 끼어들며 말합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작은 전셋집 하나 있는 정도예요. 하지만 지연이 입을 엽니다. 전셋집이 아니라, 지연아. 미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연을 제지합니다. 괜한 말하지 마. 지연이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미라의 눈빛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억눌려온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연이 조용히 말합니다.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준호가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지연아, 뭔 얘기를. 아니야, 들어보자. 뭔 얘기인지. 경숙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말합니다. 지연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입을 엽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게 전셋집 하나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영희가 앞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부동산이 좀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부동산이 좀 있다니? 뭐가 얼마나? 경숙이 더 자세히 묻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지연아, 괜한 소리 하지 마. 사람들이 오해해. 하지만 지연은 계속 말합니다. 강남에 빌딩이 몇 채 있어요. 뭐라고? 영희가 젓가락을 놓으며 소리칩니다. 빌딩이 몇 채?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복합니다. 준호도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봅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지연이 일어나서 방으로 향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보여드릴게요. 미라가 급하게 따라가려 하지만 지연이 이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경숙이 미라에게 묻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저러는지. 미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잠시 후 지연이 두꺼운 봉투를 들고 나타납니다. 봉투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냅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가까이 가서 서류를 봅니다. 지연이 첫 번째 서류를 펼칩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이에요.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서류를 바라봅니다. 이건 서초구에 있는 상가 건물이고, 지연이 두 번째 서류를 펼칩니다. 잠깐. 영희가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이게 진짜야? 설마. 지연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냅니다. 잠실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상가 건물이에요. 경숙이 서류를 직접 보며 말합니다. 이거 정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네. 총 몇 개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10개요. 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빌딩 10채가 모두 제 명의예요. 순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립니다. 미라가 주저앉으며 중얼거립니다. 이게 뭔 소리야? 준호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연아,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결혼하기 전부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제 명의로 바꿔놓으셨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차분함이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지연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어차피 저는 고시원 딸이니까요. 지연아. 준호가 다가가려 하지만 지연이 손을 저으며 막습니다. 5년 동안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5년 동안 저는 매일매일 고시원 딸, 뭘 안다고 팔자 늘었다는 말들을 들어왔어요. 영희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지연아,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아니에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확히 그런 뜻이었어요. 저를 무시하고 깔보는 거였죠. 미라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미안해. 몰랐어. 몰랐다고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정말 몰랐나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경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 지연아. 우리가 오해한 거구나.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연은 이미 돌아서고 있습니다. 좀 바람 쐬고 올게요. 지연아. 준호가 부르지만 지연은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연이 두고 간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미라가 주저앉으며 중얼거립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밖에서는 지연이 찬 바람을 맞으며 걷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온 후의 허탈함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집을 나선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서류들이 펼쳐져 있고 친척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숙이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이거 정말 진짜야? 이 건물들 시세가 얼마나 될까? 수진이 핸드폰으로 검색하며 대답합니다. 엄마, 이 테헤란로 건물만 해도 최소 100억은 넘을 거예요. 100억? 영희가 눈을 크게 뜨며 되묻습니다. 네, 여기 적힌 주소 보세요. 완전 강남 핵심가예요. 수진이 화면을 보여주며 계속 말합니다. 이 서초구 건물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준호가 어머니 곁에 앉으며 말합니다.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을 안 할 수가 있나? 미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5년 동안 그 애를 그렇게 대했는데. 경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미라야,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잘한다고? 미라가 언니를 바라봅니다. 지연이가 날 용서할까?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됩니다. 지연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흐트러져 있습니다. 지연아. 준호가 일어서며 다가갑니다. 괜찮아? 지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네, 괜찮아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일어서며 말합니다. 지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지연이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는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어머님, 지연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뭐가 달라지나요? 지연아, 정말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미라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만약 알았다면 어쨌을 거죠? 지연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입니다. 저를 다르게 대하셨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숙이 끼어들며 말합니다. 지연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지연이 경숙을 바라보며 반복합니다. 앞으로는 부자 며느리라서 잘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수진이 당황하며 말합니다. 지연 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지연이 수진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5년 동안 저를 고시원 딸이라고 부르며 무시하셨잖아요. 영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지연아, 우리가 표현을 잘못했나 보다. 아기는 없었어. 아기가 없었다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제가 들은 말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런 집안 출신이 어딜 감히 뭘 안다고 팔자 늘었다. 이런 말들에 아기가 없었다고요? 미라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잘못했어.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군요. 지연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준호가 아내의 팔을 잡으며 말합니다. 지연아, 너무 흥분하지 마. 천천히 얘기하자. 지연이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합니다. 흥분한다고요?
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흥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준호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지연이 남편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었어. 하지만 준호가 망설입니다. 하지만 뭐죠? 하지만 말리지 않으셨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흐릅니다. 미라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준호야, 내가 왜 가만히 있었니? 엄마가 워낙 강하셔서, 그리고 지연이가 참고 있는 것 같아서.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참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연이 웃으며 말합니다. 저한테 한 번이라도 괜찮냐고 물어보신 적 있나요? 준호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경숙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합니다. 자, 이제 그만하고. 우리 다 이해했으니까 앞으로 잘해보자. 이해했다고요? 지연이 경숙을 바라봅니다. 뭘 이해하셨는데요? 내가 부자라는 걸. 경숙이 말을 끝내지 못합니다. 그거군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결국 돈 때문에 태도를 바꾸시는 거네요. 영희가 급하게 말합니다. 아니야, 지연아. 우리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는 뜻이야. 제 마음을 몰라주셨다고요? 지연이 다시 웃습니다. 그럼 돈이 없었다면 계속 몰라주셨을 건가요? 수진이 끼어들며 말합니다. 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예민하다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5년 동안 매일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예민한 거라고요? 미라가 일어서며 지연에게 다가갑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지연이 뒤로 물러서며 말합니다. 용서요? 지금 당장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미라가 당황합니다. 어머님, 지연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5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 같으세요? 준호가 아내에게 다가가며 말합니다. 지연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요? 지연이 남편을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가족이 아니었나요? 그런 뜻이 아니야. 준호가 서둘러 말합니다. 그럼 어떤 뜻이죠? 지연이 계속 묻습니다. 미라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지연이 급하게 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연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미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연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뭐가 더 필요한데? 영희가 묻습니다. 진심이요. 지연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진짜 제 잘못을 인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태도를 바꾸시는 건지 알고 싶어요. 경숙이 당황하며 말합니다. 지연아, 우리가 그렇게 얕보이니?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하셨잖아요. 지연이 담담하게 답합니다. 거실에 침묵이 흐릅니다. 모든 사람이 지연의 말에 할 말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연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여러분도. 지연아. 준호가 부르지만 지연은 이미 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지연이 방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거운 침묵 속에 빠져듭니다.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은 그날 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고 집안은 이상한 정적에 빠져 있습니다. 미라는 평소와 달리 지연에게 극진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아침 안 해도 돼. 내가 할게. 미라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말합니다. 지연이 거실에 나와 어색하게 서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왜 해?
어머니가 하면 되지. 미라의 목소리에는 어색한 친근함이 섞여 있습니다. 지연은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더욱 불편합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무시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지연아, 오늘 뭐 먹고 싶어? 어머니가 특별히 해줄게. 미라가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지연이 짧게 답합니다. 미라는 계속해서 지연의 눈치를 보며 말을 걸려고 노력합니다. 그나저나 지연아, 그 건물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지연이 미라를 바라봅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낯설고 당황스럽습니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미라가 머뭇거립니다. 혹시 세입자들이나 관리 쪽에서 문제 있으면 우리 준호 아빠 친구 중에 부동산 하는 사람 있거든. 소개해 줄까? 필요 없어요. 지연의 답변은 단호합니다. 미라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합니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아들. 미라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지연이랑 얘기 좀 해봐. 요즘 말이 너무 없어. 준호가 아내를 바라봅니다. 지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지연아, 우리 좀 얘기할까?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괜찮아요. 지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답합니다. 엄마가 많이 노력하고 계셔. 진심으로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아. 준호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지연이 남편의 손을 피하며 말합니다. 노력한다고요? 뭘 노력하시는데요? 지연아,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해? 준호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입니다. 차갑다고요? 지연이 남편을 바라봅니다. 당신도 결국 어머니 편이군요. 그게 아니야. 나는 내 편이야. 준호가 급하게 말합니다. 제 편이라고요? 지연이 웃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가만히 있었어요? 준호가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지연의 말이 전곡을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5년 동안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도 한 번도 말리지 않으셨잖아요. 지연아. 준호가 아내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지연이 뒤로 물러납니다. 이제 와서 제 편이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 늦었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준호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말이 모두 맞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미라는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연이 좋아할 만한 비싼 음식을 사오고 명품 옷을 선물로 주려고 하고 심지어 용돈까지 주려고 합니다. 지연아,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 입어봐. 미라가 고급 브랜드 옷을 들고 나타납니다. 지연이 옷을 보며 말합니다. 왜 사셨어요? 그냥 예쁜 며느리한테 선물하고 싶어서. 미라의 웃음이 어색합니다. 예쁜 며느리라고요? 지연이 반복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시원 딸이라고 하셨는데요. 미라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뭐라고 해야 할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연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뭐가? 미라가 당황합니다. 제가 가진 재산 때문이죠?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그게 아니야. 정말 미안해서. 미라가 변명하려 하지만 말이 막힙니다. 지연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어머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이때 준호가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선물을 주신대요.
지연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실까요? 준호가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미안해 하시잖아. 좀 이해해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해해달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럼 당신은 이해하고 있나요? 뭘? 준호가 반문합니다. 제 기분을 말이에요. 지연이 남편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준호가 대답하지 못하자 지연이 계속 말합니다. 5년 동안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돈이 있다고 알려지니까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가요? 미라가 끼어들며 말합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정말 뭐요? 지연이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정말 저를 사랑하게 되셨다고요? 아니면 정말 제가 소중해졌다고요? 미라가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연이 계속 추궁합니다. 제가 가난했다면 계속 고시원 딸이라고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지연아, 미라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대답해 주세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미라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맙니다. 그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연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역시 그렇군요. 준호가 아내를 말리려 하지만 지연은 이미 방문을 열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연아, 어디가? 준호가 따라가려 하지만 지연이 돌아서며 말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제발 따라오지 마세요. 지연이 집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게 돈 때문이었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집에 남은 미라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거운 침묵에 빠집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둘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고 미라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미라는 은밀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지연의 방 앞에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엽니다. 혹시? 미라가 중얼거리며 방 안을 둘러봅니다. 어디 뒀을까? 미라는 지연의 화장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화장품들과 액세서리들 사이를 뒤지며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없네. 미라가 실망하며 다른 서랍을 엽니다. 그때 맨 아래 서랍에서 익숙한 봉투가 보입니다. 이거다. 미라의 눈이 반짝입니다. 봉투를 꺼내어 안을 들여다봅니다. 부동산 서류들과 함께 도장과 통장도 들어 있습니다. 미라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감탄합니다. 이렇게 많은 건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 그녀는 특히 도장에 관심을 보입니다. 이걸로 명예 이전을 할 수 있을 텐데. 바로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미라가 깜짝 놀라며 서둘러 서류를 봉투에 넣으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서류 몇 장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립니다. 미라는 급하게 서류들을 주워 담으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어머님, 뭐하고 계세요? 지연이 방문을 열며 들어옵니다. 미라가 화장대 앞에 서서 당황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봅니다. 손에는 여전히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지연아, 이게... 미라가 말을 더듬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차갑게 변합니다. 제 서류를 뒤지고 계셨군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미라가 변명하려 하지만 증거는 명백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지연이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럼 뭐죠? 미라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봉투를 지연에게 내밉니다. 미안해. 그냥 뭐요? 지연이 봉투를 받으며 차갑게 묻습니다.
도장이 어디 있나 해서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도장을 왜 찾으셨는데요? 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미라가 대답하지 못하자 지연이 계속 추궁합니다. 설마 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신 건 아니죠? 그게 아니야. 미라가 급하게 부인합니다. 그냥 관리를 도와주려고. 관리를 도와주시겠다고요? 지연이 웃습니다. 제가 부탁한 적 있나요? 이때 준호가 집에 들어와 방으로 향합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당신 어머니가 제 서류를 훔치려고 하셨어요. 지연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뭐? 준호가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엄마, 정말요? 훔치려고 한 게 아니야. 미라가 소리칩니다. 그냥 좀 보려고. 보시려고요? 지연이 반복합니다. 제 허락도 없이요? 준호가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합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저앉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마음이 급해서. 마음이 급하셨다고요? 지연이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데요? 미라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절망과 욕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지연아, 미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너, 우리를 떠날 생각이지? 지연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시어머니의 질문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서류를 빼돌리려고 하신 거군요. 지연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미라가 부인하려 하지만 말이 막힙니다. 준호가 충격을 받으며 말합니다. 엄마, 정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미라는 결국 고백합니다. 그래, 맞아. 지연이가 우리를 떠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제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신 거군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합니다.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야. 미라가 변명합니다. 그냥 보장받고 싶었어. 보장이라고요? 지연이 웃습니다. 제가 어떤 보장을 드려야 하는데요? 미라가 일어서며 지연에게 다가갑니다. 지연아,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요? 지연이 뒤로 물러서며 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가족이 아니었나요? 준호가 끼어들며 말합니다. 지연아, 엄마도 실수하신 거야. 이해해줘. 실수라고요? 지연이 남편을 바라봅니다. 도장을 훔치려고 한 게 실수라고요? 지연아. 준호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지연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결국 이거였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었어요. 미라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정신이 나갔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지연이 차갑게 묻습니다. 지연아, 제발. 미라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지연이 막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습니다. 준호가 아내에게 매달리며 말합니다. 지연아,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도 후회하고 계셔. 용서요? 지연이 남편을 바라봅니다. 몇 번을 용서해야 하나요? 지연아. 준호의 목소리가 절망적입니다. 지연이 봉투를 꽉 쥐며 말합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미라가 급하게 말합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다시는요? 지연이 웃습니다. 어머님이 변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변할 거야. 정말 변할 거야. 미라가 울며 말합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 같습니다. 어머님,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지연이 방문을 열며 나가려 하자 준호가 막아섭니다. 지연아, 어디가? 이제 정말 혼자 있고 싶어요.
지연이 남편을 밀어내며 말합니다. 지연아. 미라가 부르지만 지연은 이미 현관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문이 닫힌 후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고 준호는 벽에 기대어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미라가 중얼거립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밖에서 지연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걷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지연은 한강변을 따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치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차분해지고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립니다. 엄마. 지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이제야 엄마 말씀을 이해할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지연아, 사람은 가진 것보다 마음으로 사는 거란다. 남이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무시당할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지연은 눈을 감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마라. 몇 시간 후 지연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미라와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연아, 앉아봐. 얘기 좀 하자.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연이 소파에 앉으며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봅니다. 미라의 눈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지연아.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지연은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5년 동안, 아니 오늘까지도 어머니는 정말 최악이었어. 미라가 고개를 숙이며 계속합니다. 내 재산을 탐낸 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고. 준호가 끼어들며 말합니다. 지연아, 엄마가 정말 반성하고 계셔. 지연이 준호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합니다. 반성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뭘 반성하시는 건가요? 미라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봅니다. 내가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냥 고시원 딸이라는 편견으로만 봤어. 계속 말씀해 보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합니다. 그리고 미라가 목을 가다듬습니다. 내가 부자라는 걸 알고 난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욕심을 냈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으세요.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지연아. 어머님. 지연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이 긴장하며 지연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뭐? 준호가 벌떡 일어섭니다. 지연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지연이 남편을 바라봅니다. 오랫동안 생각해왔어요. 미라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용서해줘. 용서는 할 거예요. 지연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준호가 아내에게 다가가며 말합니다. 지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엄마도 변하실 거야. 변하신다고요? 지연이 웃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미라가 급하게 말합니다. 변할 거야. 정말 변할 거야. 지연이 미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만약 제가 여전히 가난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라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계속 고시원 딸이라고 부르셨겠죠? 지연이 계속 묻습니다. 그게. 미라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봐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결국 어머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준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지연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준호가 당황합니다. 5년 동안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도 한 번도 말리지 않으셨잖아요. 지연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섞입니다. 지연아, 그건. 준호가 변명하려 하지만 말이 막힙니다. 결국 당신도 저를 진짜 아내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미라가 무릎을 꿇으며 말합니다. 지연아, 제발. 어머니가 잘못했어. 일어나세요. 지연이 시어머니를 일으키며 말합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준호가 아내의 팔을 잡으며 말합니다. 지연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지연이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합니다. 기회요? 몇 번의 기회를 더 주어야 하나요? 지연아. 준호의 목소리가 간절합니다. 지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최종 선언을 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준호 씨. 두 사람이 긴장하며 지연을 바라봅니다. 저를 내쫓으려고 했던 그날부터 저는 이미 이 모든 재산의 주인이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당당해집니다. 미라와 준호가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지연이 계속 말합니다. 뭔데?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연의 눈빛이 확고합니다. 준호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뜻이야?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저 자신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지연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미라가 절망적으로 외칩니다. 지연아, 우리를 용서해줘. 지연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합니다. 용서는 할 거예요. 하지만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왜? 준호가 간절하게 묻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미라가 마지막으로 애원합니다. 지연아, 정말 안 돼? 지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미라와 준호는 거실에 남아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지연이 짐을 들고 나오자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지연아. 준호가 울먹입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지연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갑니다. 집에 남은 미라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후회로 가득한 눈물을 흘립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강남의 한 건물 앞에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고 김영숙 기념 복지관이라고 쓰인 간판이 바람에 살랑거립니다. 복지관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지연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습니다. 원장님, 이거 어때요? 10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지연에게 보여줍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수진이가 그린 나비가 진짜 나비 같아. 지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원장님도 그림 그려주세요. 다른 아이들이 둘러싸며 조릅니다. 지연이 웃으며 종이를 가져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원장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그려볼까?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연의 손을 바라봅니다. 지연은 조용히 한 여성의 모습을 그려나갑니다. 고시원 청소복을 입고 있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아이 하나가 묻습니다. 우리 엄마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셨어. 지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훌륭하셨는데요? 또 다른 아이가 궁금해합니다. 지연이 잠시 생각한 후 말합니다. 돈이 많지 않으셨지만 마음이 정말 부자셨거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 뭘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은 가진 것보다 마음으로 산다는 거야.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셨지. 지연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둬.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무시당할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지연의 말에 아이들이 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오후가 되자 복지관에는 어른들도 찾아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 서비스와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지연은 한 분 한 분과 정성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곳이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70대 할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지연이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답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복지관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지연은 혼자 남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지관 문 앞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준호가 서 있습니다. 그는 많이 초라해 보입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옷차림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며 말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지연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한 번만 얘기할 수 있을까? 지연이 잠시 망설인 후 고개를 끄덕입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이 복지관 안의자에 앉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많이 후회하고 계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답합니다. 매일 내 얘기만 하셔. 지연이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가게도 문 닫았어. 엄마가 의욕을 잃으셔서. 준호가 계속 말합니다. 나도 회사에서 잘렸고. 그렇군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동정도 없고 냉정함도 없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입니다. 지연아, 나 정말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지연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알겠다고요? 응. 엄마 없이 혼자 살아보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지연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준호 씨, 저는 외로워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준호가 간절하게 묻습니다. 존중받지 못해서요. 지연의 답변이 명확합니다. 준호가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지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합니다. 5년 동안 저는 한 번도 한 명의 인간으로 대접받은 적이 없었어요. 지연아, 그냥 고시원 딸, 팔자 늘은 여자, 뭘 안다고 나서는 며느리. 그런 식으로만 불렸죠. 지연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집니다. 준호가 고개를 떨구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자라는 걸 알고 난 후에는 지연이 잠시 멈춥니다. 더 심해졌어요. 이번엔 돈 때문에 저를 이용하려고 했죠. 정말 미안해. 준호가 중얼거립니다. 지연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그럼 우리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지연이 일어서며 복지관을 둘러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새로운 삶? 네.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일에 쓰고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준호가 복지관을 둘러보며 감탄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 모든 걸 내가 만든 거구나. 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요. 지연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네, 어머니. 진정한 분은 나누는 데 있다고 하셨거든요. 지연이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준호가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나. 지연이 준호에게 다가가며 말합니다. 준호 씨, 응? 저는 당신들을 용서해요. 지연의 말에 준호의 눈이 반짝입니다. 정말? 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지연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준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대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지연이 복지관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면서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고마워요. 지연이 진심으로 말합니다. 준호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나 이제 가볼게. 준호 씨. 지연이 부릅니다. 응?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건강하시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복지관을 나섭니다. 지연은 혼자 남아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복지관 밖으로 준호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지연은 내일 있을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비치고 있고 복지관 간판에 고 김영숙 기념 복지관이라는 글자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다짐합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 그 상처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일에 쓰고 있어. 엄마, 이게 진짜 부자로 사는 거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지연은 이제 온 마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복지관에 불이 켜집니다. 지연의 새로운 삶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지연이 마지막에 깨달은 것처럼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에 있습니다. 상처받은 경험조차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당신 자신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이야기에 대한 감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